언주리사님 그 화면 공유 좀 풀어주시겠어요? 네,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렇게 저 어디까지 얘기했죠? 어쨌든 아까 그 자영업 예를 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누군가의 이야기들을 좀 공감이 되게끔 그걸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분들이 좀 이렇게 경계심을 이렇게 갖고 왔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왜 본인 이야기니까 공감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끄덕이면서 경계심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 이제 언니의 삶에 대해서 이제 지금 자영업을 했던 다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이제 막연하게 내색은 안 하시지만 막연하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유산화가 그게 가능하다면 하는 생각을 조금은 안고 뭔가를 조금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누군가의 귀를 열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마이스토리를 고민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홈미팅에서 들었던 혹은 내가 아는 그 누군가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미팅에서도 활용하시지만 초대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대는 어떻게 하시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누군가가 꼭 성공한 돈 번 사람들을 보러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게 나이가 너무 어려서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 내가 아는 누군가 그 지금 시스템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문영지 리더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26살이에요. 굉장히 젊죠. 그분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팀에 20대 중반 굉장히 젊은 리더님이 계셔. 근데 이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또 잘하고 계시거든. 홈미팅에 가서 그럼 그분이 어떻게 사업하는지 나이가 어린데 누굴 만나서 어떻게 이 사업을 전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초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미팅 할 때나 초대할 때 그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활용을 하려면 결국 내가 그 이야기들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겠죠.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아무래도 크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들, 가정주부, 회사원, 그리고 영업직이나 프리랜서 쪽에 계시는 분,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리더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분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내가 유산화를 어떻게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원래 했었던 고민, 근데 뭐 어떤 걸 보고 유산화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걸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유산화 사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돈과 시간과 그 건강을 가져가고 싶은지 그 삶을 내가 살고 싶은 삶 그걸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요. 제일 먼저 문영지 리더님 이야기를 좀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흥에서 사업하고 있는 문영지입니다. 다른 분들은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방금 이제 은혜 스폰서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저는 이제 올해 26살이고요. 95년생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까 처음에 자기소개할 때 얘기했듯이 블로그를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바이럴 마케팅 쪽인데요. 관리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고요. 아기는 지금 19개월, 2살입니다. 저는 딱히 아직 20대 중반이기 때문에 그 많은 직장 생활에 대한 경험이 있지는 않은데 고등학생 때부터 알바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고1 때부터 이제 파리바게트 판매 사원 알바를 하면서 고3 때는 우유 알바도 했었고, 결국에는 이제 대학을 안 보내주시겠다는 아버지의 의견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파리바게트로 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근무를 하다가 남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쪽 일을 하다 보니까 새벽에 일찍 출근하고 이렇게 다치기도 하고 하는 것 때문에 남편이 그냥 일반 회사를 갔으면 좋겠다고 일반 직장을 다니다가 그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일을 하려고 이직을 준비하던 과정에 결국에는 내 아이가 생겨가지고 그만두고 이제 그때는 집에서 놀면서 블로그 조금씩 하고 자격증 같은 거 따면서 나는 미래 준비를 해야지. 아직 젊으니까. 30부터 나는 다시 일을 해야지. 제가, 영지리다님,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게, 이렇게 자기, 말씀을 하다 보면, 나의 그동안의 스토리가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물어볼게요. 영지리다님, 원래 아기를 이제 키우는, 예전에 일을 했지만, 지금 아기를 키우는 중에 이렇게 유산균을 알아보다가 유산화를 알게 되신 거잖아요. 그리고 먹어보고 좋아지기 전에 유산화 사업을 알아보신 거예요. 그죠? 어. 그쪽을 말씀을 드리면 가정주부셨는데 네, 왜 유산균을 알아보다가 먹고 좋아지기도 전에 유산화 사업을 알아보게 된 건지 그리고 왜 하게 된 건지. 일단은 그 남편의 사촌 형이 배정수 스폰서님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 유산화를 한다는 걸 들었지만 저희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영양제 너무 젊었기 때문에 관심이 음,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출산을 하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주변에서 다들 이제 애기한테 유산균을 먹여야 된다고 추천을 해주니까 그때 알아봤어요. 그때 음, 다른 회사 제품도 비교를 해봤고 문득 이제 생각이 나서 유산화의 유산균은 어떠냐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이제 제품이 어떻게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먹으려고 하니까 알고 보니 남편이 예전에 웰빙테크라는 다단계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제품을 먹으려면 회사부터 알아봐야 된다면서 음, 본사도 가보고 원데이 세미나도 가보고 이렇게 알아봤어요. 들어보니까 저같이 주부를 하는 주부인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괜찮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 주부들끼리는 이제 공유를 많이 하거든요. 뭐 어디에서 핫딜이 떴다. 그리고 뭘 먹였더니 괜찮았더라. 그런 주부들은 공유를 많이 하기 때문에, 먹고 좋은 걸 소개하는 일인데 어렵지가 않네? 그냥 공유하는 일이네?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거기서 사업성을 봤죠.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정말 쉬운 일이구나. 그리고 막 블로그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공유하는 일이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냥 제가 하는 거에 영양제, 유산화, 그리고 사업만 공유를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 거기서 사업성을 봤던 거였죠. 음. 그리고 내가 어, 유산화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아직 음, 젊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해보면 좋은 점, 그리고 음, 이루고 싶은 꿈, 살고 싶은 삶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건강해지니 너무 좋고, 우리가 권리수입을 만들면 결국엔 나중에 시간과 돈과 건강의 자유를 얻을 수 있잖아요. 젊기 때문에 유산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없고,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했을 때는 좀 천천히 가고 싶다? 그냥 그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둘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 목표가 어쨌든 어디까지인지 음, 모르겠어요. 목표, 수입적인 지금 인컴의 목표를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영지 리더님의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본다면, 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우선 본인은 누군가한테 좋은 것을 블로그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나누는 게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사업까지만 전달하면, 그게 훨씬 그냥 한번 이제 서비스나 쿠폰이 아니라, 그게 돈이 된다는 게 굉장히 와닿았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기를 키우면서, 뭔가 아기 맡겨놓고, 뭔가 일을 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인데, 그죠? 내가 뭔가를 공유하면서 그게 수입이 된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인컴의 제한을 몇 스타까지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목표를 갖고 계시지만,
그때 전 되게 미팅했을 때 인상적이었던 게, 어, 내가 어느 정도 벌고 싶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언니, 저는 이거 해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그런 커피값 2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저는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남편의 외벌이로 살림살이를 하는 가정주부한테는, 그냥 애들 뭐 이렇게 간식거리 그냥 고민하지 않고 사줄 수 있고, 그죠? 내가 그냥 나를 위해서 오롯이 쓸 수 있는 커피나 그런 여유, 옷 좀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런 50만 원, 만 돼도 너무 좋겠다라고 시작할 수 있는 게 누군가한테는 와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그렇게 얘기를 좀 시작을 해드리고 싶어요. 했는데. 그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점점 해보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누군가한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는 회사원 대표 진정임 리더님의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는 여기 이 지금 주어진 뭐 유산화를 만드는 계기, 사업성을 본 이 이야기를 그냥 하시면 돼요. 이 주제에 맞춰서. 진정임 리더님, 김정인 리더님이 잠깐 톡방에 나가셨습니다. 그러면 이현정 리더님 계시나요? 네, 네네. 그, 이 주제에 맞춰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거 다 만난 네네. 계기부터요? 네, 아, 간단하게 내가 어떻게 만났고, 왜냐면 제가 이걸 네. 생각하지 않고 진짜 있는 그대로 들어야 그걸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선정되신 분들은 굉장히 당황하실 수 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일단 제가 웅진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이 제가 하는 만큼 수익이 발생하는 일이라서 좀 한 1년 동안 물불 안 가리고 거의 365일 일하면서 되게 많은 수익을 냈었어요. 근데 이제 돈은 많이 벌었는데 제가 이제 몸이 망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정임 스폰서님이 이제 권유로 디톡을 해보라고 해서 디톡을 이제 했는데 사실 그때는 수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니 뭐 내가 뭐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굳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내가 들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실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제품을 디톡하면서 2일차가 됐을 때 이제 제가 몸이 많이 바뀌는 걸 보면서 이거 되게 좋긴 하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저 사업 설명해 주실래요? 하면서 한 번 또 듣고 또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그래도 한 두 번, 세 번 또 듣자고 할 때마다 네, 들어볼게요 하고서 계속 듣고 그리고 이제 홈미팅까지 가니까 왜 유산화 사업이 괜찮다고 했는지 좀 비교도 되고 다른 네트워크 사업이랑 좀 다른 거 제품력이 좀 좋은 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수당 체계도 좋고 그래서 이거 하면 안 할 이유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제 웅진 일은 사실 마감이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제 무리수를 던지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유산화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무리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하면 뭐 부담은 없겠다. 그리고 이제 웅진 일은 사실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조금 많이 받았거든요, 하면서. 근데 이제 유산화는 계속 성장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계속 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좀 결론에서 유산화를 하고 싶었고, 거의 마감하고 한 달이 끝나면 또 다시 인생이 시작해서 또 마감이 되고 이게 반복이었는데, 유산화는 하면서 이제 권리 수익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바쁜 것 같지만 이게 쌓여서 나중에는 내가 좀 자유롭게 뭐 해외를 나간다든지 뭐 아이들 교육을 신경 쓰다든지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발생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현정 리더님, 네, 말씀 잘 해주셨고요. 저는 현정 리더님이 그때 예를 들어서 디톡을 하고 몸이 좋아졌어요. 근데 사업을 할 건 아닌데 왜 들어보라고 했을 때 정인 리더님, 한 번 더 들어봐, 한 번 더 들어봐 이렇게 했을 때 거부하지 않고 나오신 것 같아요. 일단 내가 먹어보니까 제품이 일단 괜찮으니까, 그리고 별로 안 와닿았는데 혹시 모르니까 내가 들어보자. 그리고 사실 저희 남편이 이런 뭐 네트워크 사업이나 뭐 영업 같은 거 진짜 싫어하고 되게 반대를 했었는데, 내가 이거 한번 해볼까 해 하고서 설명을 했을 때 남편이 다 찾아봤어요, 사업에 대해서. 근데 그걸 찾아보면서 이거 안 할 이유가 없겠는데? 이거 괜찮은데? 그리고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하나의 일만 가지고 갈 순 없다. 그래서 비교해보고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 들어보고, 그리고 알아보고 싶었어요. 제품이 음. 괜찮아서. 제품이 괜찮고,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원래는 사실 남편분이 또 기장이시고 하니까 수입이 괜찮잖아요. 괜찮았었는데, 어떤 코로나를 계기로, 내가, 남편의 그 어떤 직업이 조금 위태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위태해진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저는 사실 현정 리더님과 그 명희 리더님을 통해서 이 영업 쪽의 일을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더 하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어떤 직급을 간다 그러면 여기 또 직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책을 저는 가면은 굉장히 어떤 기본급이 더 올라간다든지 뭔가 그 베네핏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타이틀만 있는 거지. 내가 계속 신규를 해서 매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현정리더님 맞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곳에서도 같이 사업을 하실 분들을 리크루팅을 하시잖아요. 같이 할 사람을 모집하는데, 그분들이 잘 되게끔 도와주는 게 오히려 나의 미래 경쟁자를 만드는 어떤 이상한 구조가 거기 플랜에 녹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유산화는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돕는 게 그 사람이 잘 되기도 하고 내가 잘 되는 구조인데 제가 알고 있던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영업의 구조와 실제로 그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 일을 해보시고 그런 느끼는 한계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누군가 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일에 지금 보험이든 마찬가지잖아요. 책을 팔든 보험을 하든 뭘 하든 그곳에서 또 잘 하시는 분들도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을 잘 캐치해가지고 좀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지한 리더님, 자영업 대표님이십니다. 이야기를 좀 공유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카페를 운영했었고요. 혼자서 이제 하루 12시간 이상씩 일하면서 카페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자영업은 수익이 나는 만큼 내가 일하는 시간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 돈은 좀 모이더라도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은 없었고, 그런 와중에 제가 또 결혼을 하면서 또 일을 쉬다가 또 다시 현실적인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다시 일을 하게 되고 카페를 다시 오픈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송도에 카페를 오픈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희정 스폰서님을 처음 만나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 대학 선배라는 걸 알게 됐고 이 유선화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들으면서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돈 벌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되려 질문하신 게 너는 왜 카페를 하니? 그러시길래 제가 돈 벌려고요. 그랬더니 희정 스포츠님도 나도 돈 벌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엔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제 유선화에 대해서 듣게 되고 이러면서 아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게 됐고 이제 희정 스폰서님은 계속 유선화를 하셨고 저는 이제 육아와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일을 쉬게 됐는데 그 중간중간 보는 희정 스폰서님의 삶이
정말 너무나도 크게 많이 변하는 모습들을 제가 직접 눈으로 지켜보게 됐고, 그 와중에 저는 또 시흥시에 있는 그 스포츠 센터에서 매장을 다시 오픈하면서 2살, 4살 아이들을 데리고 아침 7시 반에 나가서 아이들 맡기고 일하고 또 살림하고 육아하고 이런 생활을 1년 동안 하다가 코로나를 맞으면서 문을 그 센터가 닫게 돼서 제가 이제 아이들만 보는 상황이 됐는데, 쉬다 보니까 저의 지난 1년이 되돌아봐지더라고요.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 일하는 와중에는 일만 남아있고 저희 가족은 전혀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큰 것도 예쁜 것도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그렇게 1년이 지나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희정 스폰서님과 저의 삶이 같은 5년이 흘렀는데 그 삶의 시간들을 보면서 제 삶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들었고, 지금 유산화를 다시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금 결단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어떤 똑같은 시간이라는 게 지났을 때 나는 아이도 못 보고, 그쵸? 아침부터 밤까지 어떤 내 몸 힘들게 써가면서 그 카페를 했지만 그렇게 달라지는 건 없고, 그죠? 그랬는데 저분은 그 시간 안에 삶이 달라지고 이런 걸 보셨다는 그런 얘기인데, 악염 리더님 지금 잠깐 켜주시고, 네, 네, 낙엽 리더님이 생각하는 지금 피부샵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아까 쫓겨난 샵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 샵을 하면서 내가 어떤 한계를 좀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유산화를 통해서 어떤 사업성을 본 건지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음, 저는 일하다가 들리나요? 네네. 저는 자영업을 하면서, 아이를 놓고 출산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놓고 일을 하는 그런 시간적인 한계가 너무 힘들었고, 자영업은 당장 나가서 버는 노동 수입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수입의 구조 자체가 이 유산화랑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사업이랑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자영업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너무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은 내나 자전거처럼 페달을 계속 밟아야 되잖아요. 멈추면 달리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거나 쓰러지게 되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유산화 사업은 내가 하는 만큼 복제되고 이게 축적되는 이 일이 나에게 권리 수입이 되기 때문에 자영업과 이 사업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엽 리더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었거든요. 내가 지금 가서 예약을 받으면 자기 지금 시간당 얼만데, 그죠? 예약 건당. 그거 다 포기하고 유산화를 한다고. 네, 왜? 그죠? 그 얘기 하면서, 또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셨어요. 이 스폰서님이 레이 리더님이거든요. 나는 레이가 그만둬도 유산화 할 거라고, 상관없이. 네. 그런 얘기를, 레이 리더님 그만두는 거 아닌데, 갑자기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그 네트워크의 비전을, 즉, 내가 몸을 써서, 시간을 써서 버는 수입은 평생 할 수 없다는 걸 굉장히 절실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죠? 그런데 그 전에 뉴스킨을 했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뭘 보고 유산화가, 내가 뉴스킨을 열심히 했지만, 그걸로 어떤 성과도 있었지만, 그죠? 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산화에 어떤 걸 보고 그 사업성을 보셨는지. 이게 파는 사업이 아니라는 확신 때문에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뭔가 팔아야 나만 할 수 있고
이거를 팔았어야 됐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 일은 나만 먹고 잘 쓰고 가족이나 지인한테 내가 공유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누군가한테 부담이 되지 않고 그분의 건강도 챙길 수 있고 또 이 제품이 완전히 인증되고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권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고 또 저는 그 계기가 저희 남편한테 아무리 좋은 제품을 제가 영양제를 줬어도 좋다고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진짜 지나가는 말로 여보 이거 진짜 좋다라고 그 헬스팩을 한 먹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 사업성을 더 보게 되었어요. 지금 오늘 말씀해주신 세 분은 굉장히 남편분에 대한 신뢰가 크신 것 같아요. 남편분이 드셔보시고 좋다. 그리고 남편분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준 것이, 그죠? 굉장히 본인이 이 사업을 어떤 결단하고 좀 제대로 시작해 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다는 거. 즉,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실 남편분이 이거 알면 막 난리 날 것 같아서 사실 숨기고 안 하는 척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겠다. 제대로 알아보면 정말 해야 되는 사업이고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업이라는 거. 아까 이현정 리더님이 사실 제품 처음에 주문하실 때 남편분이 이거 알면 난리 난다고 옆집으로 받으셨거든요. 옆집으로 받고 계속 택배는 챙겨오고 옆집 가서 그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남편분이 이렇게 제대로 알아보기만 한다면 정말 꼭 해야 되는 게 바로 유산화 사업이라는 거.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혹시 진정인 기자님 지금 이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저요? 네. 여보세요? 들리세요? 네네네네. 네, 이제 아, 잘 들려요. 회사원으로서, 회사원 대표로서 회사 생활을 했을 때 내가 이런 고민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유산화 사업을 해보니까 이런 게 좋다.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 회사를 제가 들어간 거는 37살 저도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늦게 들어갔는데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긴 했었어요. 공기업이라고 해서. 근데 다니고 하다 보니 이제 건강이 많이 상해서 그 건강은 상하고 사실 돈이 모이는 건 또 아니고 막연하게 이게 이제 60살이 돼서 퇴직을 했을 때 나한테 남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은 항상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게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는 게 뭐 사회복지사 같은 준비는 했었고 자격증도 땄었고 그러면서도 이것도 사회복지사도 어차피 몸을 쓰는 일인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좀 걱정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산화를 만나고 아직 뭐 어떻게 큰 성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하는 노력만큼을 유산화에 쏟는다면 그 이후에 나의 삶이 변할 거라는 이제 기대감도 있고 흥분도 되고 그리고 이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만났을 때 그 같이 일하는 분들이 참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임 리더님, 저도 회사 생활을 했잖아요. 저도 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면, 그런 거죠. 저도 남편이 은행을 다니고 똑같은 회사원인 거예요. 맞벌인데 남편이 벌고 나도 버는데 사실 그 회사원 치고 저희는 사실 수입이 나름 높다고 하는 직종이 있었던 거예요. 금융계 쪽 그리고 외국계 회사. 남들보다 비슷한 이런 나이대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버는 편인데도 사실 남는 게 없었어요. 그냥 이래저래 쓸 거 쓰고 또 맞벌이니까 뭐 그 외식도 더 많이 하고 쓰는데 좀 그렇게 막 아껴야 되고 뭐 이런 스트레스를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막 뭔가 삽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크게 뭐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다 이렇게 쓸 때 쓰고 나니까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늘 빠듯했어요. 그래서 저의 고민이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지금 둘이서 버는데도 딱 남는 게 없는데 나중에 한 50대 중반 정도 되면 은행은 나와야 된다 그러는데 그때 돼서 나 혼자 벌면 애들 한참 돈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대학 다니고 막 이런 그때 가면
유지가 될까? 그리고 나는 뭐 예를 들어 정년이 보장되는 회사였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그때 동료 중에 몸이 아픈 직원이 있었어요. 갑자기. 그런 걸 보면서 내가 혹시 남편이 아프거나 내가 아파서 그때까지도 못 벌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이런 투자 있죠. 뭐 부동산 투자든 저기 주식이든 그런 걸로 항상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의 수입을 위해서. 그래서 요즘 사실 정년이 요즘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냥 여기 공기업 다니셨다 그랬죠. 정년이 보장되는 회사조차도 50대 후반, 뭐 60세까지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30년의 삶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다 누구나 다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리면 그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할 때 조금 주의할 점이 예를 들어서 너의 남편이 이런 상황이잖아. 네가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이걸 너무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면 그게 기분 나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기분 나쁘지 않게끔 공감이 되게 하려면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나도 그런 고민을 했었어.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 그리고 내가 지켜본 누군가도 나는 그런 걸 안 해봤지만 아까 얘기한 것 자영업을 안 해봤지만 자영업을 해본 누군가가 그런 고민을 했었더라고. 그래서 너도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해주고 싶었어 라는 뉘앙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분 나쁘게 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 오늘 그 여러 리더님들의 얘기를 좀 참조하셔가지고 이 비단 이 네 분만의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그 우리가 홈미팅이나 아니면 2대1 스폰서링 미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실 거예요. 그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시고요. 내가 앞으로 누군가를 만난다 하면은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면 공감이 될까? 그분이 하는 고민을 내가 조금 덜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고 미팅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스케줄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고 이 사업에서 왜 많은 분들이 누군가는 성공하고 왜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즉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 그게 너무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 가게에는 나가기라도 하잖아요. 어떤 정해진 시간에 내가 뭔가를 하고 그거에 굉장히 익숙했던 분들은 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 스케줄을 만들고 그것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잖아요. 그걸 스스로 해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름을 그래서 성공하는 습관이라는 걸 만들어 봤는데요. 스케줄을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아마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을 다 관리를 하고 계실 텐데요. 바쁜 분들일수록 더 스케줄을 쪼개서 써야 되는 게 유산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스케줄 짜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표를 제가 드릴 거예요. 엑셀 파일로 된 거 예전에 희정 스폰서님께서 만들어서 저희 팀에서 활용을 했었는데 이 스케줄 표를 드릴 거고요. 제일 처음에 내가 뭐 본업이 됐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됐든 아니면 육아가 됐든 고정적으로 무조건 이 시간을 써야 되는 시간 그 시간을 체크를 하시고요. 그 나머지 시간 중에 내가 고정적으로 가는 시스템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홈미팅이 됐든 그 월천 클럽이 됐든 그 스케줄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 중에 남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시간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가장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스케줄을 짜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케줄을 누군가를 만나는 약속이잖아요. 이걸 미리 정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바빠서 사실 그냥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사실 시간이 있을 때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 시간은 미리 만들어서 그리고 누군가의 약속을 미리 잡아놔야 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스케줄을 먼저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밑에 성공 습관이라는 이 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 유산화 사업의 고개러라고 하죠. 그 매일매일 해내는 거. 이게 굉장히 저도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는데 이게 뭐냐면 전 제품 애용 그리고 아까 말한 독서가 됐든 동영상이 됐든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거. 이걸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면 제가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그 우리 아침마다 그 지금 박나겸 리더님이 동영상 굉장히 좋은 거 올려주시고 계시잖아요. 그걸 꼭 보시는 거예요. 좀 집중해서. 그냥 보지도 않고 이렇게 이모티콘 올리진 않는지. 그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좀 집중해서 보고 스스로 이렇게 계속 동기부여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책으로 읽는 게 편하고 그게 동기부여가 잘 된다 하시면 그런 필독서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그거 보면서 또 스스로 동기부여 하시고. 그리고 시스템, 배우는 곳, 당연히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미팅하는 시간은 어떤 꼭 사업 미팅이 아니라 내가 유산화를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걸 다 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우리가 투어데이라고 하죠. 하루에 2명을 만나는 거예요. 2명을 누군가를 만나서 그게 제품 드시고 있는 소비자도 좋고요.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도 좋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도 반드시 시간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사업했던 이 기간을 보면은 내가 하는 것보다 굉장히 소개가 빨리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 내려갈 것 같았는데 가다가 바뀌기도 하고요. 그랬던 이런 타이밍들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보면은 이 미팅, 누군가를 만나서 계속 유산화를 전하는 이 시간이 쌓였을 때 그게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고 그 파트너를 후원을 하긴 하지만 그분이 어떤 여건이 안 돼서 속도가 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나는 속도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시간 안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그 시간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스폰서와의 소통. 저도 보면은 제가 바빠지니까 이 소통이 어느 순간 끊겼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전 스폰서님이랑 서로 계속 시간이 어긋나는 거예요. 통화하는 시간이. 그래서 이것은 서로 이렇게 시간 약속을 정하고 그 시간에 어떤 통화를 하든지 아니면 만남을 하든지 그렇게 통해 가지고 어떤 스폰서와의 소통하는 것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과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제는 늘 하셨어야 됐던 거고 해오셨던 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 오늘 다양한 직종이 있는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유산화 사업을 왜 사업성을 받는지 그 얘기들이 조금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지만 그거 잘 기억해 보시고 내가 누군가 가정주부, 자영업, 그다음에 아까 회사원 그런 분들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할 건지 그런 것들 조금 메모한 거를 그냥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활용할 수 있게끔 메모해 놓은 거, 정리해 놓은 거 그걸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일정, 이 일정을 일주일 열심히 작성을 하시고 그것을 토요일까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 휴일방, 단톡방에 올려주시는 거. 거짓말할 필요 없고요. 이거 본다고 해서 저희가 잔소리하고 이렇지 않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스스로 계획하고 달성하고 본인의 그 시간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점검하시고 그거를 이렇게 또 이번 주 조금 부족했으면 다음 주에 또 태워가고 그렇게 스스로 셀프 점검하시라고 하잖아요. 안치권 수석님이 그걸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고 8월 15일까지 일주일 열심히 액션 하시고 그걸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사실 첫 시간이어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저도 다음 주부터 미리 체크를 하고요. 준비를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목표를 낮추지 말고 노력을 높여라. 제가 유산화 사업을 해보다 보니까
스스로와 타협하게 되는 그런 시점들이 오는 것 같아요. 나는 애가 있으니까, 나는 부업이니까, 그죠? 그리고 나는 뭐 하니까, 남편이 늦게 끝나니까, 이런 어떤 사정들, 다 사실 사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정은 앞으로도 딱 좋아지지 않아요. 그 상황이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해내는 나의 노력, 그게 있어야 유산화에서는 좀 성과를 내실 수 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자리에 계시는 그 11분의 리더님들이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퓨처 리더스 빌더는 충분히 해내고도 남으실 분들이에요. 남으실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의 내가 스트레스를 안고 이 5주 진행을 하겠지만 분명히 한 명의 어떤 그 처지는 분 없이 모두 다 이 방을 통해 가지고 지금 다 원하셨던 목표, 지금 동일한 목표를 갖고 들어오실 거거든요. 그 목표를 달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사례 하나 공유해도 될까요? 끝에요? 네네. 네. 지금 할까요? 네네. 나가야 돼. 안녕하세요. 이정입니다. 내 얼굴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카메라 켜도 괜찮으신 건가요? 뭐 알아서 봐주십시오. 네네. 방금 미팅이 끝나고 제가 지금 차에서 산스폰서님이랑 같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방금 미팅하신 분 데려다 준 게 아니죠. 우산을 씌워서 차를 태워주고 지금 이제 참여하면서 제가 방금 했던 미팅을 조금 공유하고 싶어서 연결을 했는데요. 제가 좀 전에 이제 가입하시기로 한 분, 전국 교원 탑2더라고요, 보니까. 소개를 받은 건 다른 분의 물론 소개를 받긴 했지만 유산화를 소개받은 건 아니고 저희 아들의 영어 그리고 저기 산스폰서님의 영어와 중국어 공부를 저희가 셋이서 함께 시작하려고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가는 네이셔 원장님께 명함을 하나 받았어요. 교원 국장의 명함을. 그리고 지금 제가 3번을 만났거든요. 처음에는 그 교원 프로그램이 뭔지 그래서 그날 오셔서 3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3시간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유산화 컵에다가 이제 커피를 타주게 되면서 나 유산화 안다. 그러면서 본인이 먼저 가입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리고 얘기를 했던 게 물론 이제 무언가 대화가 오갔으니까 본인이 가입을 해달라고 했겠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그 뭐라 그러더라? 누굴 도와주는 사람 스폰서? 그러더니 자기가 내 스폰서가 되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나보니 저희 집 그 향린동산이라는 전원주택촌에 같이 사시는 분이고 지용이랑 동갑내기 아들이 있고 저랑 또 동갑인 거예요. 친구를 먹었어요. 첫날. 3시간 정도 얘기를 하면서 그냥 두런두런 가입을 해달라고 제가 가입을 시키지 않았어요. 가입을 하는 거 어렵지 않아. 뭘 먹어야 가입을 해. 그러면서 Y유산화를 주면서 뭐 먹을지 집에 가서 한번 봐봐 라고 얘기하고 제가 다른 데 화제를 돌렸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여쭤보는 게 그래서 자기는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야? 우리가 얘기하는 마이 스토리가 그분은 궁금하시대요. 얘기를 들어보니. 그래서 제 얘기 그리고 이제 산스폰서님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하는 일과 다른 점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 은혜 리더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한 끗 차이,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하는 거. 제가 나도 되게 열심히 살아봤고 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이 일을 하면서 많이 접해봤는데 그 노력은 결국 일을 안 하면 이게 떨어지지 않냐. 근데 이건 쌓여가는 일이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좀 여유롭게 살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이 계속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유산화 얘기를 깊게 하진 않았어요. 그냥 제 마이스토리 그리고 네트워크를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비전에 대해서 간간히 얘기 드리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동안 자기가 만나봤던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 첫 마디가 뭐냐면 이제 리더님들이 이런 시행착오를 하지 말라고 제가 사례를 공유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하시는 얘기가 그런 거래요. 많이 힘들지? 영업하러 다니니까 힘들지? 자기는 재미있는데 자꾸 힘들다고 물어본다 이거죠. 그리고 뭐 자꾸 포인트를 얘기하지 않고 뱅뱅뱅뱅 돌려서 얘기를 하신대. 자기는 너무 싫대 그게.
1시간 반을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아메이든 뉴스킨이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뱅뱅 둘러서 자꾸 본론이 아닌 얘기를 하는 게 자기는 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상 플랜을 들어봐도 와닿지도 않지만 크게 그들의 삶이 본인 눈에는 자기가 하는 일과 달라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그게 수익 구조라든지 똑같은 일을 해도 방향성이 다른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도 어쨌든 자기가 착실하게 열심히 살고 있으니 그분들이 자기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나 보다라고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본인 신랑이 김산 스폰서님이랑도 동갑인 거예요. 그리고 되게 이게 흥이 있으신 분이야. 그래서 제가 그 첫날에 얘기는 그거였어요. 제가 하기로 했던 교원을 가입을 하고 남편과의 자리를 한번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래 다음에 한번 봐 하고 흐지부지 되잖아요. 추가적인 약속을 잡는 게. 그래서 제가 말 나오기가 무섭게 언제 시간 돼? 나 이번 주 이렇게 여행 가고 다음 주도 이렇게 여행 가기 때문에 나는 이거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번 주 월요일 날 첫 번째 미팅을 하고 목요일 날 저녁에 저희 집에 와서 와인을 한 잔 했어요. 넷이서. 그리고 남편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편이 저희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와이프랑 저랑 잠깐 다이어트 디톡스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또 제약회사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다 맞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는 그냥 내가 챙겨주는 것만 잘 먹으면 돼. 넌 그것도 안 먹으면서 뭘 자꾸 관심을 두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산스폰서 중간중간에 나랑 얘기하라고 산스폰서님이 남편을 데리고 나갔어요, 정원으로. 그래서 이런저런 중간중간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죠. 자기가 얘기했던 게 똥배 빼는 방법, 그리고 자기 팀의 국장들도 디톡스 다이어트를 하는 걸 실제로 봤고 내가 아니었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먹긴 먹었을 건데 나 그냥 자기한테 먹을래 라고 얘기하면서 사업을 또 잠깐씩 궁금해하고, 그래서 제가 그날도 가입시키지 않았어요. 가입시키지 않았고 했던 얘기가 이제 오늘 세 번째 와서 자기가 그럼 나 디톡스 하면 되냐고. 그래서 남편들은 원래 다 자기 고집이 있어. 그냥 뭐 자기가 좋아지면 궁금해서라도 먹을 거야. 남편이 그런 걸 잘 챙겨 드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그 교원 뭐 등록하고 하는 거, 애기 뭐 레벨 테스트 하는 거 그런 거 다 이제 어떻게 탭 쓰는지를 다 배우고 이제 유산화 얘기를 했죠. 자기 그냥 디톡스 다이어트 해라. 그랬더니 그리고 안 그래도 그거 하려고 나 오늘은 가입시켜 줄 거야? 그래서 아니 오늘 가입 안 시켜 줄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그래서 내가 어차피 자기 휴가 갔다 와서 해야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부터 스타트해. 대신 금요일날 내가 링크를 보내주면 그거 가입해. 교원 가입하는 거랑 똑같아. 근데 대신 제품 주문 가짓수가 많으니까 그건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카드 번호 알려주면 내가 주문하는 건 도와줄게. 그리고 자기 휴가 끝나고 오면 바로 시작할 수 있게 해줄게 하면서 저는 저희 집에서 식탁에서 이야기를 하면 한 3-4번만 걸으면 모든 툴이 다 있어요. 거실 안에. 그래서 꺼내와서 뭐 이제 가입 서류에 대한 부분들도 보여주고 이렇게 후원인과 뭐 직속 상위 라인이 있다. 그리고 그 구주 프로그램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제품 그것도 알려주고 서플리먼트도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죠. 자기가 지금 그 일을 너무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거 되게 좋다. 그리고 그분이 실질적으로 저한테 관심을 보였던 건 뭐였냐면 줌 미팅이나 그 라이브 방송하고 인스타그램 하는 그런 거를 궁금해 하신 거예요. 본인은 초짜인데 자기가 그런 방송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이거 사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자기가 하는 일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줬거든요. 그러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이 아닌데 이렇게 관심을 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자기 쉽게 얘기하면 지국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안 해주는데 얼마 안 된 내가 그렇게 도움을 주니까 되게 고마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품 얘기해주고 그 40만 원 먹고 쓰는 게 어렵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얘기해주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다시 얘기해줬어요. 자기야 가게 하나와 3개 기억나지? 그래서 3개는 다이어트하면 열리는 거야 하면서 그 왜 우리가 프린트물로 디톡스 리셋에 대한 안내물이 있잖아요. 물론 브로셔도 있지만 저는 보통은 브로셔는 보여만 주고 실질적인 미팅에서는 프린트물로 된 걸 써요. 왜냐하면 뒷면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수익 구조를 바로 풀 수 있거든요. 따로 뭐 종이를 꺼내거나 어색하지 않게끔 그냥 페이퍼 앞면으로 리셋을 설명하고 뒤집어서 바로 수익 구조를 설명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게 기본적으로 기억은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설명을 했지만 뭐 소실적
그분께 얘기했던 거는 영업이랑 다른 거. 그리고 자기가 들어봤던 다른 네트워크랑 다른 거. 뭐 단계 제한이 없다든지 마감이 없다든지 뭐라 그러죠? 매출을 서로 공유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제가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저기 뭐죠? 우리 4가지 애용하고 공유하고 후원하고 시스템에 들어오는 부분들. 결국은 이 시스템이 있어야 회사는 굴러간다. 그게 교원이든 뭐 내가 하는 일이든. 근데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사람들이 나처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인데 그게 안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교원도 사람이 들어와서 6개월, 마지못해 8개월 정도를 못 버티고 나간 사람이 대다수고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그들을 지킬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결국은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건 사람들이 돈이 안 되니까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되는 건 얼마만큼 빨리 이 일을 배워서 본인이 할 수 있겠는지가 중요한 건데 암만 그걸 해도 제가 뭐 유튜브 비공개 채널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줌 미팅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분이 당장 제가 지난주에 사라고 한 걸 사서 주말부터 무언가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가 끊임없이 주면서 결국은 그들을 키워내는 속도가 다르면 그들은 여기서 안정감을 갖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그 4가지 중에서 시스템을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레버리지에 대한 설명을 해줬고 매출의 10% 그리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5천만 원까지는 10%인데 교원은 5천만 원이 넘어가면 17%를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또 5천만 원 왔다리 갔다리 하면 또 뭐가 막 사고 싶고 왜 또 막 그렇겠네 막 이러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리더십 보너스를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렇게 채워서 그 보너스 액수가 굉장히 커진다. 그러면서 이게 미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수익 설명을 하고 프린트를 덮어요. 근데 그분이 자꾸 다시 열어요. 그 프린트물을. 그러니까 요렇게 있다가 제가 요렇게 해놨잖아요. 다시 리셋 설명 쪽으로. 그럼 그분이 다시 이 페이퍼를 넘겨서 그 수익 구조 중에 무언가를 자꾸 물어봐요. 근데 그 물어보는 건 내가 물론 다 풀어줄 수 있지만 다 풀어주지 않고 그 사람이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여지를 자꾸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잘 모르겠고 자기가 내 건강은 책임져줘.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 제가 그랬거든요. 교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야. 사람들이. 교원을 시켜서 오래 롱런할 수는 없는 사람이야. 그럼 그분들 중에서 나를 소개해줘. 그리고 지금 유산화를 알고 먹고 있었던 그 소비자분들, 흐지부지 된 사람들 나 연결해줘. 그리고 뭐 자기 식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신우들 교원은 안 하지만 그분들도 20만 원, 40만 원 어쨌든 먹고 쓰는 건데 그러면서 돈 100만 원 벌 사람 나 연결해줘. 그리고 교원으로 만나 친한 엄마들.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들. 근데 교원을 하고 싶진 않은 사람들. 그냥 나 연결해줘. 그러면서 제가 5,000포인트, 1,000만 원 매출을 어느 정도면 그 사람을 키울 수 있겠냐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뭐 많이 보는 사람은 몇 년씩 혹은 1년씩을 얘기를 한다 그랬더니 그 사람 되게 뻥찐 표정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10일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매출 치는 게. 1,000만 원짜리 4명이라 그러더라고. 책으로 따지면. 그래서 내가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라 꾸준히 일어나는 재구매 매출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결국은 다이어트면 10명이다. 근데 이게 자기가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달에 무조건 다이어트 10명, 5,000포인트, 1,000만 원의 매출이 필요하다. 그럼 자기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10일이면 할 수 있겠대. 오케이. 그럼 그 속도로 얘기해. 그리고 뭐 일단 1번, 2번 하자. 제품 먹고 쓰고 공유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3, 4번은 내가 하나씩 가르쳐 줄 테니까 때가 되면 배워나가면서 시작하자. 내가 일단 찾아볼게. 그 밑에서.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잠깐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포인트는 기분 나쁘지 않게야. 기분 나쁘지 않게.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딱 그대로 얘기하면 자기야 내가 자기 신랑을 저번 주에 봤잖아. 자기 마음고생 많이 했겠다. 그랬더니 그게 보여? 이러는 거야. 근데 그래서 내가 유산화 사업 적극적으로 얘기할 마음은 사실 없었었는데 왜? 내가 교원하는 것 때문에 사실 만난 사람이라서 근데 내가 조금 마음을 바꿨어. 내가 자기 좀 쉴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말만이라도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 하면서 건강 챙기고 다만 200~300만 원, 400~500만 원이라도 좀 여윳돈 챙겨서 자기가 1, 2등에서 아둥바둥 하지 않고 5등 이하로 밀려나도 조금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게끔
그리고 나랑 민물 매운탕에 낮술 한 잔 먹을 수 있게끔 그 여유 내가 조금 만들어줄게.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러면서 금요일날 꼭 링크 보내. 내가 카드 사진 찍어 보낼게. 하고 우산 씌워서 태워 보내고 우리 신랑이랑 빠이빠이 하고 제가 이 차에 탄 거거든요. 그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상대방은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을 보면 알고 제가 중간중간에 얘기했던 거. 자기야 소개해줘. 나 좀 잘한다 이 일. 그랬더니 알아. 자기도 말해보면 안다 이거지. 그래서 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 자기가 하고 있는 직급을 떠나서 이 일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를 상대방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종이 한 장 차이로 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게끔 충분히 치열업 해줄 수 있는 부분들.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답니다. 5년 일을 하면서. 그리고 아침에 줄넘기 1000개를 하고요. 새벽 1시까지 인스타와 유튜브를 보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으려고 계속 고민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장, 종이 한 장 차이의 얘기들을 조금 더 그 사람이 들었을 때 진심이 느껴지게끔, 아, 나를 진짜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구나. 진짜 나를 도와줄 마음이구나. 단순히 100만 원 매출 먹고 나갈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건 느낌을 척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오롯이 눈과 말과 행동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일이든 전국에서 넘버원 1, 2, 3 하는 분들을 유산화를 전해주고 싶을 때 일단 그 사람은 안 할 것 같잖아요. 대부분이. 돈도 벌고 있고 그 일로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근데 그런 분들에게 유산화를 전달할 때는 가장 먼저가 이런 부분이 선행돼야 된다는 걸 조금 얘기 드리고 싶네요.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내리다님. 네네. 희정 스폰서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또 방금 있었던 그 케이스를 공유를 해주셨는데, 빠르게 말씀하셨지만 그 캐치를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참 이제 사업했을 때 잠깐만 있어 봐봐 하면서 제가 막 멘트를 이렇게 썼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멘트라고 하는 게 뭔가 되게 뭔가 영업적인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인데도 말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 얘기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메모해가면서 그거 좀 적극적으로 내 것이 되게끔 많이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뭐 누군가 이렇게 뭐 하려는 게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을 조금 더 제대로 상대방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전달하는 어떤 팁인 거죠.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근데 그게 와닿네요. 미팅 잡는 법. 왜 언제 보자라고 했을 때 내가 먼저 얘기하려고 이렇게 막 만나자고 하니까 상대방이 약간 부담스러워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이때 바쁘니까 나 이때밖에 시간 안 돼. 라고 먼저 그냥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팅을 잡는 거라든지, 지금 저는 좀 메모를 했거든요. 그렇게 조금 이 시간 그냥 희정 스폰서님이니까 잘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끝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내가 배워서 할 수 있게끔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냥 이 얘기를 끝으로 좀 마무리를 할게요. 그 위대한 것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좋은 걸 포기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뭔가 되게 어려운 말인데 결국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가 많이 어떤 것을 포기하고 감내해야 될 각오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왜 유산화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해야 되나라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저는 이게 좀 빨리 왔는데 저는 제가 이제 회사를 좀 편하게 한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주말에 근무를 한다는 게 저 별로 좀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돼? 유산화가 좋긴 하지만 그때 제대로 어떤 사업 마인드가 갖춰지지 않은 거죠. 그냥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조금 해보니까 이건 그렇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됐지? 그렇게 굳이 느리게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느리게 하면 할수록 본인이 오히려 이 일이 재미가 없고 그 확신도 떨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돈을 벌려고 이 일을 시작하셨으면 그냥 본인의 시간 내에서는 당연히 지금 부업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힘드실 거예요. 몸이 많이 피곤하고 어떤 스트레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걸 해야 되나라는 순간이 순간순간 오실 것 같아요.
같아요. 근데 그걸 모두 이겨내시고 저는 어떤 달성을 했을 때 진짜 이게 고비인 것 같아요. 내가 100만 원 벌고 진짜 파트너들이 100만 원 벌게끔 도와주면 그 이후에는 레버리지가 정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을 우리 지금 같이 하는 리더님들과 같이 그리고 또 이 시스템에서 모든 스폰서님들이 또 도와주시면서 할 거니까 힘내서 모두 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모두 감내하고 내가 뭔가 이뤄내는 스스로에게 뿌듯하고 내가 정말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 라고 자신할 수 있을 정도 일주일을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